자연의 미라인 외치 또는 아이스맨을 소개합니다. 외치는 기원전 3350년에서 3105년 사이에 살았어요. 1991년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국경 근처의 웨츠탈 알프스에서 발견되었죠. 그리고 이 별명은 산 이름에서 따왔어요. 외치는 유럽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자연미라로 알려진 인간이에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외치는 40대였어요. 과학은 굉장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외치가 왼손잡이였고 유당불내증이 있었다는 것도 알아요. 풀로 채워졌고 고대 황소 가죽 끈이 달린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또 털모자와 불을 빨리 피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담은 배낭도 갖고 있었어요. 이제 그의 시신은 현재 영하 30도의 일정한 온도의 특별한 방에 보관되어 있어요. 요즘 외치는 많은 다큐멘터리와 책에 등장하는 일종의 유명인이에요. 수십 년 된 미스테리가 풀렸습니다. 1942년 마르셀린과 프랑신 뒤물랭은 음식을 얻기 위해 스위스 남서부에 있는 집을 떠났어요. 하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했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75년 후 한 스키장 직원이 그 미스테리를 풀었습니다. 얼음 속에서 1940년대 패션의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발견했어요. DNA 검사 결과 그들이 바로 그 부부였다는 게 밝혀졌어요. 부부에게는 7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부모가 사라진 후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찾는 걸 멈추지 않았죠. 그 자녀들 중 하나인 우드리 뒤물랭은 추모 행사 때 검은색 옷을 입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흰색이 자기가 결코 잃지 않은 희망을 상징하기 때문에 더 적절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2016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어느 평범한 여름날 캐나다에서 금광부가 금을 찾아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녹는 얼음 속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더 가까이 가봤죠. 보물이 그를 맞이했어요. 과학의 보물 말이에요. 광부는 세계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되고 온전한 늑대 미라를 발견했어요. 이 늑대는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생태계의 일부였어요. 현지인들은 5,700살이 된 이 강아지의 이름을 자신들의 언어로 늑대를 뜻하는 주르라고 지었어요. 전문가들은 수천 년 전 주르의 삶이 어땠는지 엿볼 수 있었어요. 주르가 큰 포유류 대신 주로 물고기와 다른 해산물을 먹었다는 걸 발견했죠. 전에 과학자들은 유콘 늑대가 빙하기 동안 주로 들소나 사양소를 먹었을 거라고 추정했었어요. 여러분은 프랑스 알프스의 몽블랑을 등산하고 있어요. 얼음 아래에 작은 금속 상자가 반짝이는 걸 발견합니다. 천천히 접근해봐요. 4억 5천만 원 상당의 보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건 실화예요. 이 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그걸 경찰에게 건넸어요. 알고 보니 안에는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가 있었어요. 인도에서 만들어졌다고 쓰여 있었죠. 경찰은 이미 이 지역 주변에서 인도 항공과 관련해 주요 사건이 2개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일은 1950년과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이 상자는 적어도 50년 동안 얼음 밑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 귀중한 보석의 주인을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 상자를 보석을 팔기 위해 뉴욕으로 가던 한 승객의 것이라고 믿었죠. 구매자가 선결제하지 않았기를 바라야겠어요. 매년 얼음이 녹을 때마다 그곳에선 새로운 것들이 표면으로 올라와요. 예를 들어 간디가 인도의 총리가 되었을 때 헤드라인을 장식한 신문들 같은 것 말이에요. 등산객들도 일상적으로 그곳에서 짐과 다른 사람들의 물품들을 발견해요. 39,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울리 매머드 유카를 소개할게요. 유카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잘 보존된 매머드라서 특별해요. 지역 엄니 사냥꾼들이 2010년에 발견했죠. 유카는 보존해주던 얼음 덕분에 자연미라가 됐어요. 과학자들은 분석 결과 유카가 6살 된 암컷 매머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얼음벌레는 어떤가요? 네,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알래스카, 워싱턴, 오리건 그리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빙하 위에 살아요. 평생을 얼음 위에서 보내죠. 여러분은 하루 2번 저녁과 아침에 빙하 표면에서 이것들을 볼 수 있어요. 벌레들은 빙설 조류를 먹기 위해 올라와요. 과학자들은 이것들을 과학적 역설이라고 불러요.
온도가 낮을 때 모든 생물의 신체 반응은 느려지고 에너지 수치가 떨어져요. 벌레와 같은 냉열 동물은 너무 추워지면 느릿해져요. 하지만 자연의 법칙은 얼음벌레에겐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얼뜻이 추울 때 번성하고 엄청 활동적이에요. 하지만 빙하가 녹으면서 얼음벌레들의 서식지도 사라져요. 얼음벌레들은 2.5cm까지 자랄 수 있고 색은 검은색 또는 파란색이에요. 재밌는 사실, 얼음벌레에 대한 이야기와 노래가 있어요. 아마 빙하에 푸른색을 돌게 하는 게 이걸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속설이긴 해요. 이 뿔 달린 종달새는 빙하기 때 동물이에요. 만화가 아니라 진짜예요. 지역 상하 화석 사냥꾼들이 2018년 시베리아에서 이 얼어붙은 종달새를 발견했어요. 다행히도 전문가들에게 자신들이 한 발견을 알렸어요. 조사 후에 과학자들은 이 새가 약 46,000년 전에 살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장 흥미로운 건 새가 수백만 년 동안 얼음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새의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종달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일어난 것 같아 보인다고 했어요. 새는 매머드 같은 빙하기 동물들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걸로 밝혀졌어요. 이 책은 수십 년 동안 분실됐었어요. 외과 의사이자 사진작가인 조지 머레이 레빅의 것이었죠. 1910년 그는 남극 탐험을 하고 있었어요. 레빅과 팀원들은 펭귄을 관찰하느라 몇 달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혹독한 날씨 조건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야만 했어요. 레빅과 그의 팀은 그곳에 갇혔어요. 그들은 단단한 얼음 동굴을 파서 살아남았어요. 결국 배 한 척이 가까운 곳에 도착했고 그들은 구조됐죠. 하지만 레빗은 공책을 두고 갔어요. 거기에는 어데어 곳에서 찍은 사진들의 날짜, 주제, 목록들이 있었어요. 책의 대부분의 페이지들이 녹아버렸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남은 걸 가까스로 구해낼 수 있었어요. 이 책은 쓰여진 지 한 세기 후에 출판됐어요. 이 뼈 좀 보세요. 시미타 고양이 거예요. 이 뼈는 알래스카 클론다이크에서 발견됐어요. 독특한 건 과학자들이 여기에서 DNA를 추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5만 년 이상 된 빙하기 이전의 동물이라는 걸 알아냈죠. 과학자들은 세상에 시미타 고양이가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곤 했어요. 하지만 이 뼈는 이전의 이론들이 틀렸다는 걸 밝혔습니다. 게다가 연구원들은 이 고양이들이 타고난 사냥 능력, 좋은 시력, 그리고 장거리 달리기를 위한 지구력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아냈어요. 과거의 한 시점에서 고양이들이 사냥하는 동물의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미타 고양이들이 경쟁에서 뒤처졌고 결국 사라지게 되었죠. 얼음벌레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도 얼음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연구원들은 15,000년 전에 얼어있던 33종의 고대 바이러스를 되살렸어요. 그중 28종은 과학에는 알려지지 않은 거였어요.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바이러스들이 사람에게 해를 끼칠 것 같지는 않다고 해요. 종말을 대비한 배낭은 치워두셔도 됩니다. 전에 이 바이러스보다 더 오래된 바이러스들이 아무 문제 없이 부활했었어요. 예를 들어 2014년 과학자들은 약 3만 년 된 바이러스를 발견했는데 어디서 찾았는 줄 아세요? 네, 시베리아에서요. 하지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들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우려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1941년 폭염 이후 박테리아가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 아래에 갇힌 냉동 술록 사체에서 나왔어요. 인근 마을에 사는 몇몇 사람들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병원에 입원했었죠. 더 오래된 영구 동토층에 어떤 다른 바이러스가 갇혀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있던 곳에 얌전히 있길 바래야죠. 제발요. 자, 보너스입니다. 1960년대에 덴마크에 지하시설이 지어졌어요.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은 1995년에야 처음 공개됐지만요. 1967년에 그 시설이 해체되었을 때 기반 시설과 폐기물은 그대로 방치됐어요. 당국은 아마도 그 시설이 눈과 얼음에 영원히 묻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연구 결과는 좀 달라요. 얼음이 녹으면 시설이 다시 나타날 거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도 그럴 거예요. 불쾌한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기를 바라야겠네요.